네, 안녕하세요. 윤주 전문가입니다. 이번에 질문 중에 상한가 가면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좀 어떤 대처를 해야 되는지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 상한가 관련돼서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녹화를 또 켰어요. 자, 상한가 가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자, 보게 되면은 상한가 갔었을 때 다음날 추가 상승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자, 상한가 간 다음날 추가 상승, 추가 급등, 뭐 대부분 이제 갭상승으로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하락 국면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하락. 이럴 경우에는 이제 갭상승보다는 보합 구간에서 스타트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또는 여기서 이제 하락을 하는 개파락 나오는 경우들도 있긴 한데 뭐 개파락이라기보다는 뭐 마이너스 스타트 아무튼 뭐 이렇게 좀 두 가지가 있긴 있습니다. 추가 급등을 해서 갭상승이 한 다음에 추가 급등을 보여주는 경우. 그래서 뭐 2연상이나 아니면은 뭐 추가적으로 한 20% 정도 내외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하락하는 경우는 보합 구간에서 꾸준히 쭉쭉쭉쭉 떨어져요. 그리고 개파락으로 되는 경우는 마이너스 한 4~5%대로 시작을 해가지고 쭉쭉쭉쭉 빠지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이거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거 알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매매를 하다 보면은 특히 스캘핑이나 아니 단타 단기를 하다 보면은 상한가 먹는 경우들이 종종 생깁니다. 한 달에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상한가를 좀 가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고점 뭐 한 20%나 25%대에서 추격 매수 해가지고 상한가 가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건까지 포함해서입니다. 포함해서. 그래서 뭐 완벽한 상한가 마이너스 플러스 30%다 먹는 건 아니겠지만 플러스 5%대나 10%대로 상한가를 달성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종목들을 매매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좀 대응 전략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추가 급등이 나오고 갭상승을 하기 위해서 좀 더 유리한 캔들은 이런 캔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추가 급등을 만들어줄 수 있는 캔들은 대부분 이제 돌파봉 나오는 캔들이나 아니면 수급이 굉장히 강한 경우, 돌파봉이나 수급이 강한 경우에 대부분 이제 추가 급등이나 갭상승이 만들어져요. 자, 내 종목이 상한가를 갔어요. 그럼 시간이 어느 정도 좀 나옵니다. 자, 상한가 갔다가 바로 풀리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뭐 터치하고 내려오는 경우는 있어도 상한가 딱 들어가서 매수벽 한 10만 주, 20만 주 쌓이고 나서는 대부분 한 3분에서 5분 정도는 그래도 버텨주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오늘 일봉상 캔들이 돌파봉을 만들어줬는지 또는 오늘 수급이 어떤지를 보셔야 돼요. 자, 우리 한국전자 인증을 대표적인 예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한국전자 인증. 자, 메모장을 살짝 끄고, 자, 이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한국전자 인증이라는 종목이. 오늘 매매를 보니까 우리 기관은 매수를 해주고 있고 우리 외국인은 10만 정도 매도를 해줬어요. 그러면 기관이 매수를 해줬다고 했었을 때 최근에 그래도 매수를 해놨다가 매도를 했던 흔적들은 많이 안 보이죠. 그러면 기관들이 이거 꾸준하게 매집하는 종목이겠구나. 외국인을 반대로 봤더니 외국인은 꾸준하게 매매를 반복을 해주면서 중간중간 수익들을 챙겨주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얘기가 좀 되냐면 외국인들은 좀 안정적인 리스크를 좀 관리를 하는 측면으로 가는 거고, 우리 기관들은 여기서 돌파봉 만들어내줬으니까 추가적인 상승을 보겠다. 자, 돌파봉이 왜 나왔냐?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 줬으니까. 그럼 이렇게 됐었을 때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홀딩을 해도 괜찮다라는 전략이 나온 거예요. 홀딩을 해도 괜찮다. 왜? 돌파봉이 나와주고 그 다음에 중간에 매수대가 들어와 줬으니까, 오늘 장 막판까지도 들어와 줬으니까 내일 추가적인 상승을 볼 수는 있겠구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이렇게 상승을 해줬던 종목들은 우리가 추가 급등을 노릴 수가 있다. 그럼 반대로 하락하는 종목들은 뭐가 있냐? 저항선에 맞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항선에 맞는 경우 또는 매도세가 많은 경우, 이런 경우에 맞고 떨어질 확률이 좀 높아요. 자, 저항선이 예를 들어서 5,200원짜리예요. 근데 오늘 상한가가 5,190원에 끝났습니다. 그러면 다음 날부터 스타트이기 때문에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어요. 맞고 떨어질 가능성.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오늘 또 고가의 이 상한가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한 50%에서 한 70% 정도는 매도를 하고 갑니다. 50%에서 70% 매도를 하고 다음날 장전의 흐름들을 보다가 장전의 흐름들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그러면은 오늘 시초가에서 전략 매도를 하면서 탈출하는 전략들을 세워볼 수가 있겠죠. 뭐 하락하는 경우는 대부분 하기가 편합니다. 상한가 갔다가 다음날 별로 안 좋으면 그냥 익절하면 돼요. 제일 어려운 게 추가 급등 나올 때, 추가 급등 나올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상한가를 갔어요. 그러면 대부분 30%에서 50% 정도의 매도 알림 전략들 무조건 세워주세요. 30%에서 50% 익절 전략 세워주고, 다음날 추가 급등을 할 때 시초가에서 한번, 그 다음에 양봉이 3개 나오면은 홀딩, 양봉이 3개가 안 나오면은 전량 던지고 나오면 됩니다. 양봉이 3개란 뜻은 분봉상 양봉이 3개란 뜻이에요. 분봉상 양봉이 3개. 한번 종목들을 좀 보고는 있는데, 뭐 대표적인 종목들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뭐 대표적으로 이런 식으로, 자, 하나, 둘, 세 개 올라가는 거 있죠? 하나, 둘, 세 개. 자, 여기 하나, 둘, 뭐 세 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앞에 거 그냥 빼고,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가주는 캔들이 나오게 되면 이런 종목들을 홀딩할 만해요. 왜? 양봉이 3개가 나오게 되면은 좀 평균적으로 뭐 통계상 조금 더 그날 강하게 올라갈 확률이 조금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홀딩해도 되는데, 음봉이 하나 껴있다든지 하는 경우들이 약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때는 뭐 천천히 분할 매도해서 안정적으로 수익들을 챙겨주는 그런 전략들을 세워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저항선을 뚫어주는 돌파봉이 나오거나 수급이 강한 경우에 다음날 갭상승을 해서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하락하는 경우들은 대부분 저항선 근처에서 종가 마감을 하거나 상한가로 마감을 하거나, 그날의 매도세가 좀 많은 경우에는 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라는 것들을 알고 계시면 상한가를 갔었을 때 대응하기가 쉬울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다음 혹시 상한가를 또 맛보시는 경우에 잘 대응을 해서 수익들을 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